6차 간호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먼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정리하는 걸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항상 비문학은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었죠.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1번 내용일치입니다. 정확히 보면 내용에 대한 적용 문제가 항상 제공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여기다 잘못 이해한 걸 정리해라, 수정하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찾는 거죠. 최소한 본문의 내용. 쉽게 말하면 비문에서 제일 걱정한 건 뭐냐면 내용 일치가 나오고 가끔 이제 계산식이라든가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 요 킬러 문제만 좀 우리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1번의 내용에 대해 적용 문제가 압도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내용을 독점 시장과 그 다음에 완전 경제 비교해서 나오는 지문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완전 경제 시장과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의 경우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이 가지는 그 한계 비용에 따른, 그쵸? 사람들이 어떻게 더 돈을 어떻게 이제 추가 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초과이율을 받는 경우에 업계 외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경제지의 장기 균형에서 기업은 평균 기업을 최소화하는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왜 이야기하느냐? 기업들의 동일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낮추기보다 공급량이 적지만 차별된 물질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자, 항상 제가 얘기했죠. 비문학은 세 가지를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정의를 보셔야 되고요. 아까 네모친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분류가 나오면 항상 이것에 대한 비교 대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 세 번째, 지금과 같은 인과에 대한 내용을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1번 더 보자. 민수. 수많은 기업이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이요. 수많은 기업이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건 완전 경쟁이 아니라 이거는 독점이죠. 그렇죠? 민수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설렁탕 판매하는 음식점의 설렁탕은 맛이 각각 다르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대체 가능하지요. 무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독점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 수요 곡선 형태가 동일하다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차이는 민수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진짜 또 뭐냐?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기업은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보다 적게 생산 이유를 본문에 찾아 쓰라 되어 있죠. 자, 말 그대로입니다. 인과를 찾는데 아까 우리 쭉 읽으면서 찾아놨잖아. 기업들이 때문이다. 그렇죠? 기업들이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하지만 얘들아, 이거 편하게 문제를 접근해 주시는 게 내용일지는 새로운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죠? 약술 자체가 새로운 걸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찾아주는 것도 이런 내용들 같이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춘향전이 쭉 제시되어 있고요. 3번 문제 확인합니다. 부적절한 것을 고르고 수정하라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절을 지키는 것은 춤과 같다고 여기는 인식이 나와 있죠. 사사조를 중시로 운문체 아니요. 운문체보다 여기는 구어체죠. 이야기하듯이 나와 있습니다. 체크. 자, 서민주의 특징과 양반주의 특징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고요. 민족의식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지배층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다루고 있다 보셔야겠죠. 자, 연료불경 사상대의 유교리가 붕괴된다고? 아니요. 끝까지 유지를 하지요. 또는 전승이라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미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 5번 단가육장인데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석에 대한 문제가 뭐 장부의 하울사와 많은가 모르냐 휴재충신 유교적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울이 또 있느냐? 아주버 인도 사람의 도리 하울률이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 이게 효재충신 이야기합니다. 남산에 많던 소나무는 누구냐? 충신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어디로 갔단 말이냐? 난후 부군이 그다지도 날래치고, 자, 부군은 도끼예요. 도끼로 철저하게 자기네는 뭐 증벌받았다 또는 이제 뭐 다 걸러졌다 얘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두어라 우로가 곧 깊으면 우로. 자,
비와 이슬입니다. 이것은 뭐냐? 임금의 은혜죠. 임금의 은혜가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다시 관직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창밖에 가랑비가 오고 뜰까지 제비가 난대요. 제비가 나는데 회포는 무시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 보고 한숨견대. 얘 보고 한숨 견다 그랬죠? 즉 제비를 통해서 내가 한숨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래? 객관적 상관물. 감정의 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양의 제비로다. 또 제비가 나왔어요. 종이라는 말이 무슨 사설하는지고 어집어 내 프로시는 널로만 하구나. 자, 제비와 나를 동일시시켜버립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감정이입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유장한 벗은 명할 밖에 또 있느냐 해서 자연을 이야기하죠. 천리를 멀다녀 간데마다 따라오니 어저버 반가운 옛벗이 다만 너인가노라. 옛벗은 명월 자연친화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월에 매화를 부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이고 여인 쪽에 잦은 것이 향기로구나. 어저 호접이 이 향기할 맥거리까지 호접 역시 누구야? 왕이에요. 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가육자 작가는 귀양살이가 당연히 끝나지 않으리라고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대한 복귀할 수 있는 우로, 그쵸? 임금이 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야기할 수 있었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그렇죠. 여기가 되겠죠. 남산의 하노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산의 하노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5번에 가와 가장 가까운 차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오이밭에 별백제 통이전에 산에 오면 산소리, 벌로 오면 벌소리래요. 산에 오면 큰 설밭에 뻐꾸이고 잔소리 덜골기 소리가 나고 벌로 오면 눈두레 물다게 소리가 나고 갈밭에 갈새 소리가 난답니다.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소리 손에 나오르고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소리 나오르고. 이게 뭐냐면 벌과 나 대조관계란 얘기예요. 이렇게 긴일 하룻밤에 산에 오면 산소리, 벌에 오면 벌소리, 정막에 나눠 있노라 하면서 아무 관련 없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조적인 요소, 나와는 다른 대상 찾아주려면 우리 3장에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과 비교가 될 수 있어야겠지요. 이 내용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보기 1의 A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 2에서 모두 찾으래요. 객체 높임법. 왜? 그 중에서 특수한 높이. 1번부터 보자. 나는 오랜만에 형님을 배웠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객체라는 거 누굴 높여주는 거야? 대상을 높여야죠. 형님 높였잖아. 뭘 통해? 배웠다를 통해. 자, 특수어라는 건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2번.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대상을 모셨네요. 특수어. 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주체죠. 그리고 엄마가 있는 건 주체 높임만 이야기하면 되죠. 철원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 여쭈어 보았다. 특수하죠. 할아버지께서 과일을 잡수시기를. 할아버지께서 특수어는 맞는데 할아버지가 드신 거죠. 이거는 주체죠. 이렇게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잘 기억하세요. 깨도 있지만 시도 있고 특수어 구분하는 거 시를 삭제도 되면 서너머 어미가 안 되면 특수어가 되는 겁니다. 자, 모시고 모고 말이 안 되어서 모시고는 특수어다 라고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